안녕하세요. 전국의 체인 가족 여러분, OIC 비즈니스 오너 문유미입니다. 네, 요즘에 체인 가족 여러분 클린바디 진행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전국민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클린바디는 근본적인 다이어트로 혈당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디톡스 프로그램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서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바로 호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시는데요. 저는 오늘 아파야 낫는다. 바로 반가운 호전 반응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야 낫는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우리는 아프면 그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머리 아프면 뭐 드셨어요? 네, 바로 진통제 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렵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야 낫는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전 반응은 무엇이냐? 좋은 건강식품을 섭취함에 따라 내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이 나빠지셨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클린바디를 이제 섭취를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쌓여 있는 안 좋은 세포와 독소 혹은 노폐물이 어디로 배출이 됩니까? 네,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독소 제거 반응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영원하게 아프다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독소 제거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은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징후이고요.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 네, 호전 반응을 가장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집에 살고 있으면 리모델링 하고 싶으시죠? 예쁜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낡고 더러운 집을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동안 어마무시한 대량의 먼지와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혹시 리모델링 하실 때 창문 꼭 닫아놓고 쓰레기 배출하신가요? 아니죠. 최대한 창문과 문으로 열어놓고 활짝활짝 열어놓고 먼지와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고생스럽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리모델링을 끝나면 어떤 집이 나한테 오죠? 네, 바로 깨끗하고 상쾌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 생명이 살아나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전 반응은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좀 애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 전문가들도 애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클린바디를 전달하는 우리는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환자를에게 알려드리고 또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 간혹 서양의학의 부작용과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아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동안 짧은 기간 몸 안과 밖으로 몸이 좋아지는 반응이다. 네,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영양 부분의 균형이 개선이 되면서 건강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우리 몸은 최고의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치유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보통 어떻게 하셨죠? 그 어린 아이부터 소아과에 가서 또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낫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약을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안 먹으면요, 주사를 안 맞으면요, 네,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약에 의지하고 외부의 힘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내 몸에 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 자연 치유력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양약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다. 물론 급할 때는 당연히 응급실도 찾아야 되고 약을 손을 쓰는 것도 맞지만, 네,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나의 면역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휴업 중이던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 몸은 장기가 뭐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죠. 기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관은 붙어 있습니다. 생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차 몸 전체가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처음 겪는 분은 매우 당황하고 불편하고 나 계속 이거 아플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체이은 가족 여러분들, 특히 사업하시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믿고 잘 따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요? 네, 그 뜻은 바로 나의 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혈관이 숨어 있다는 것인데요. 간혹 우리가 모세혈관 테스트로 나의 혈관을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혈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혈류순환이 당연히 불량하겠죠. 하지만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이 생성되기도 하고, 네, 혈관이 이제 잘 보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장으로부터 출발한 나의 혈류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양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호전 반응은 혈관 수축이 됐던 내 몸에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 그런 차원보다는 동양의 세계관, 서양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요법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유, 힐링,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나의 몸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 전체적인 장기를 회복시켜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몸이 살아나게 하고, 네, 단 하나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면서 일정 시간 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이런 자연요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요법에서는 이 호전 반응을 부작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화학요법은 어떨 때 가장 큰 강점을 발휘를 하냐면, 우리가 응급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위험하며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뭐 뇌출혈 등 이런 위험성이 있는 환자예요. 이런 분한테는 무조건 우선은 응급으로 약물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약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뭐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럴 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술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 그때는 탁월한 방법이죠. 네, 이 화학요법은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 잎꽃을 따로따로 보고 특정 장기 하나만 이제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각각의 그 부서가 따로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네,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 될수록 몸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약을 드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미팅을 해보면 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20년 이상 드셨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혈관의 그 모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혈관이 굉장히 짧고 꼬여 있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화된 이런 그 약물요법을 쓰게 되면 이게 좀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약물 자체가 화학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게 또 일종의 독이고요. 또 다른 부작용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른 게 나타나서 또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먹는 약의 양의 개수가, 알약의 개수가 심지어 뭐 20알, 30알, 하루에 40알까지 드시는 분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은 갈수록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서 이 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행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고, 이 약이 없으면 나는 어떤 것도 이제 못해 라는 불안감마저 이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또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호전 반응의 이제 대표적인 그 반응 중에 이제 회복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탁해진 혈액, 끈적끈적한 피가, 그리고 뭉친 피떡, 혈전이 왕성하게 돌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발현, 구역질, 통증, 복통, 나른함 등이 있는데요. 네, 열이 오른다는 분이 이제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 이유는 갑자기 그 열이 오르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잘 돕니다. 이 혈액순환은 잘 되면 사람의 체온을 이렇게 그 뭉쳐있던 한 곳에만 몰려있던, 주로 우리가 뭐 심장에 열이 있고 점점 이제 그 에너지나 열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제 발끝까지 싹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열이 오르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는 분도 간혹 있었지만 뭐 그런 경우까지는 많진 않았고 간혹 있었다는 거고, 좀 덥다 하는 분들, 열이 올라 정상 체온이 좀 넘는다 이런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백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내 몸에 독소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주죠. 네, 세균들과 싸웁니다. 근데 그동안 백혈구가 일을 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혈구가 싸워주기 시작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할 때 나오는 이제 반응입니다. 체온이 상승되면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며 면역세포와 노폐물이 싸웁니다. 이때 혈관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이 통증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증이 또 몸살 감기 증세로도 나타나고 땀도 이제 많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염증하면 무조건 나쁜 거로만 또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 또한 이제 그랬었는데 이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결과물, 그 증거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내 몸의 산소 공급량도 굉장히 이제 증가합니다. 이러면 내 몸의 체내 정화가 잘 됩니다. 이때 세포에 영양이 흡수가 잘 됩니다. 네, 그동안은 내 혈관이 닫혀 있으면 세포에 영양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흡수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포도당도 대사가 잘 되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됩니다. 그동안 포도당 대사가 잘 되지 않았던 몸이었죠. 그런데 클린바디를 시작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면서 네, 내가 먹었던 섭취했던 내 포도당이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에 쏙 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에너지 대사도 잘 되면서 내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 몸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발령
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반가운 반응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구역질을 이렇게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것은 간 세포가 새살가리가 되는 과정이랍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을 하는 역할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간 세포가 새살가리가 되는 과정에서 독소 배출을 이제 빨리 배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때 위와 장을 보호하려는 생리적인 자기 보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려는 생리적인 자기 보호작용으로 구토 및 울렁거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통증. 아까 이제 백혈구 이야기하면서 이제 통증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통증 느끼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염증이다. 네. 염증이라는 거는 열이다. 열증이다. 열이 꽉 뭉쳐져 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증에 대한 실체. 왜 갑자기 아프지? 왜 갑자기 안 아프던 데가 아프지? 하는 거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신경에서 발생하는 전기입니다. 통증에 대한 실체는 신경에서 발생하는 전기입니다. 네, 아픔을 포함한 모든 감각은 신경에서 발생한 전기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뇌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뇌를 만지거나 뇌를 뭐 이렇게 뭐 자른다고 할 때 우리가 뇌는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린바디를 진행하면 머리가 지끈하게 아프고 통증이 있고 편두통처럼 느껴지고 혹은 갑자기 다리가 막 그 더 땡기고 더 저리고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바로 모든 감각이 이 전기가 뇌에 전달이 되면서 이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온몸에는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신경의 말단이 자극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신경도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신경의 말단이 자극을 받으면 전압 또는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네, 우리 몸 다 전기 통하는 거 이제 아시죠? 네, 내 몸에 전기가 활발하게 잘 통하는 분이 내 몸에 미네랄도 풍부하고 건강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런 게 자꾸 혈관 다쳐, 점점 미네랄 부족해져, 신경도 이제 퇴화돼 이랬던 분들이 클린바디를 통해서 이제 통증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기에 따라서 참을만하다 하는 분이 있고 이게 막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서 병이 낫는 것은 이러한 통증의 전류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는 이 통증의 전류가 지금 나의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있구나라고 반갑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통증이 없어지냐? 이거 언제까지 아파요? 이거 언제까지 머리 아파요? 갑자기 막 어깨가 아파요. 그동안 좀 어깨가 안 좋았는데 클린바디를 했더니 어깨가 더 아파요. 네. 이런 분들이요. 언제 없어지냐? 이런 통증이 병의 원인이 없어지면 비로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비로소 통증의 전류도 없어지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완 반응이 있습니다. 네, 이완 반응이라는 거는 나쁜 상태에 있던 장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너무 잠이 옵니다. 너무 나른하고 곤태감이 느껴지고 무기력증이 느껴집니다. 네, 저희 고객님은 뭐 3일에서 혹은 뭐 일주일 내내 일을 못했어요. 집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며칠간 아예 잠만 잤어요 하는 분도 이제 계셨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막 잠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몸이 따뜻해지니까 졸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추위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점점 성인이 되고 스트레스와 각종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의 몸은 자꾸 산성 체질이 이제 돼 갑니다. 네, 물도 부족하고 뭐 쓰리고는 가지고 있고 이런 몸들은 알칼리 체질로 바뀔 때 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요.
네, 이 반응들은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반갑죠? 네. 간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간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네. 간이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지방간이며 여러 가지 그 간을 너무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을 이제 혹사시켜 놓고 간의 기능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하지만 이제 클린바디를 통해서 지방간도 좋아지고 네, 회복이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뇌랑요 시신경에 에너지와 영양 공급이 적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간을 우선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이때 졸리면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근육통, 네, 근육 당김, 관절통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근육이 이제 자극이 돼요 하는 분들, 네,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세한 손상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은 노폐물 배출 및 그 회복 과정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림프 순환과 혈류가 좋아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이동을 이제 잘 하겠죠. 이 과정에서 몸이 피로감이나 근육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평소 내 몸이 많이 뭉쳐져 있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훨씬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설작용입니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체내에 쌓여있던 노폐물, 독소, 중금속 등이 해독작용으로 배출되면서 이제 생기는 증상입니다. 눈곱, 소변색 변화, 피부 변화, 부스럼, 발진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눈곱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이 더 나요. 눈이 너무 침침해요. 눈이 이제 충혈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눈은 그 혈액순환 또한 이루어지겠죠. 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시신경이나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이게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질들이 혈관에 막고 있던 물질들이 이제 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통과하는 길이 너무 이제 좁아서 이게 그 고속도로 차 밀린 것처럼 이제 밀렸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극이 됩니다. 그 길목이 너무 좁아서 서로 막 빠져나가려고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눈곱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그 충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색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원인은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이 분해돼서 오줌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이 산성인 분들은 오줌에서 더 많은 거품이 일고 냄새가 이제 많이 납니다. 네, 저희 고객님께서 당뇨가 아니신데 그 오줌에서 이제 거품이 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극구 자기는 당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알고 보니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는 이상 자기가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등등요. 하지만 굉장히 그 문턱 앞에 와 있다라고 본인이 좀 자각심을 가지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부 변화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피지선이나 땀샘을 통해서 또한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땀은 휘발성 독소의 배출 통로예요. 그래서 클린바디를 진행을 하게 되시면 하얀 셔츠나 하얀 속옷이 누렇게 젖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뾰루지나 좁쌀처럼 오돌도돌한 것이 굉장히 많이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가렵다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실은 이제 가려움의 통증이 굉장히 강한 것이잖아요. 참기 힘든 것인데 이때는
목욕을 좀 해주시거나 그래서 피부를 좀 열어주고 사우나를 하거나 혹은 적송과 이뮤겔 그리고 에노를 발라주시면 굉장히 이제 호전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경우 우리가 요즘에 아토피, 건선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피부의 경우는 독소가 엄청나게 켜켜이 쌓인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전 반응이 1, 2주 정도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좀 쉽니다. 휴지기를 두었다가 이게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또 나오죠? 네, 바로 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길게 가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심지어 1년 동안 나온 제 고객님도 계셨고요. 네, 몇 달 간격으로 물결 타듯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런 피부 질환을 겪어온 분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그 스테로이드 연고와 여러 가지 양약을 이제 드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 몸에 쌓여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약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세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은 반가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에서 부스럼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공이 제일 큰 곳이 바로 두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머리에서 호전 반응이 나오는데요. 네, 냄새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출이 되는 것이죠. 네, 비듬이 많이 생기고 부스럼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어지럽다, 설사, 변비, 그리고 몸이 붓는다,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클린바디 했더니 저는 제 몸에 그렇게 많은 변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대변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변은 지용성 독소가 배출되는 통로입니다. 즉 기름기를 뜻하죠. 네,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 숙변이 쏟아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네, 까만 변, 네, 끈적한 점액변, 냄새 나는 변, 혹은 피가 같이 나오는 혈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이후에는 속이 후련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배가 이제 훅 꺼진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 설사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과민성 대장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장기에 문제가 있는 분이 일시적으로 급성 상태로 이제 악화 증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과민 반응이거든요. 네, 장은 장청, 뇌청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네, 장이 깨끗해야 이제 뇌도 깨끗하다는 건데 장은 그 제2의 뇌입니다. 장은 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때요? 바로 화장실을 달려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빨리 몸 밖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바디를 했는데 이게 막 설사를 하신다 하는 분들은 장에 염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장 속에 그 냉이나 차가운 그런 성분이나 그 수분을 설사로 이렇게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체온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그 뭐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막 높다. 면역이 막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설사를 물론 하실 때는 너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일주일, 21일 내내 혹은 한 달, 심지어 3개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 3개월, 6개월, 막 1년 이상 걸리는 분들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이 이제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대부분 그 특히 클린 바디 중에서 클린온 제품을 조금 가감 조절을 해주시고 한 번씩 쉬었다도 드셔주시고 이러다 보면 이 과민성 대장 증상 설사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 영혼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또 혈변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변이 딱딱한 경우, 그러니까 변비 있는 분들은요, 이게 그 용종을 떨어뜨려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그 용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뭐 추후 관찰해 보시게요 해서 당장 이렇게 용종을 제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이제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게 까만 변을 보는 경우는 혈액이 빠져나오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꼭 정밀 검사를 이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진행하는데 화장실도 잘 안 가져요, 변비가 오히려 생겼어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입니다. 네, 대장 협착증이 있는 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협착이라는 거는 대장이 이제 뭐 수분도 부족하고 이렇게 붙어 있던 이제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약간 그 변비 증세가 있는데 더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네,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 체온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노폐물이 나의 수분으로 이제 잘 녹입니다. 용해를 합니다. 이때 몸 안의 수분을 엄청 빨아들이는데 나는 물 많이 마셔 하는데도 네, 내 몸은 엄청난 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의 수분이 부족해지고요. 네, 수분 소비도 증가되고 그리고 수분 배출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에 붙어 있던 정체된 숙변, 나오지 못했던 정체된 숙변이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배출을 하려면 물이 충분히 필요한데 물이 부족해요. 이러면 유산균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거나 화장실을 잘 못 가거나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더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변비는 이제 언제 해결이 되느냐? 네, 나와야죠. 네, 떨어져 나오지 못한 뭉친변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숙변을 배설을 이제 시켜주면 이 또한 사라지는데요. 네, 변비가 이제 그 해결이 되면 자율신경 조절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장내벽의 순환도 촉진되고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장에 이제 수분 흡수가 증가되니 물 많이 드셔지고요. 특히 클린온 속에 차전자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차전자피는 네, 본인 그 몸에 수분을 붙잡는 양이 무려 4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전자피가 그 겔 형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겔 형태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물 드셔주시면 되겠고요. 네, 심한 변비가 오면 어떻게 하시냐? 네,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특히 이제 클린온 제품 섭취를 이제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가 해결되십니다. 따뜻한 물 드시면 도움 많이 된다고 그랬죠. 네, 이때 해결이 되고 다시 제품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변은 수용성 독소의 배출 통로입니다. 네, 요로나 네, 그 오줌이 나오는 길이죠. 그리고 방광, 신장에 오래 축적되었던 기름기도 이제 빠져나오고요. 네, 가루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소변 검사할 때 이렇게 받아보면 소변이 그냥 액체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알갱이나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더욱더 나올 수가 있고요. 거품 소변, 갈색 소변, 냄새 나는 소변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소변기가 그 누렇게 이렇게 좀 찌들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부종입니다. 네, 클린바디를 진행하는데 살이 생각보다 그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고 자꾸 그대로다 혹은 이제 부었다 하는 분들은 얼굴, 손발, 하체가 부었다 하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클린바디를 진행을 하시면 체내 구석구석에 끼어 있던 물질이 이제 녹아 나오고 노폐물이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폐물이 수분이 이렇게 딱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독소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화 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죠.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화가 잘 안 되고 독소가 체내에 이제 남습니다. 이때 이 노폐물이 뭐를 이렇게 담고 있다 그랬죠? 물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신장, 방광, 또 생식기도 안 좋은 분들은 정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영양분의 흡수와 배설 등 신진대사에 많은 이제 물이 필요하지만 신장이 이 갑자기 늘어난 수분의 양을 처리를 모두 못해서 부종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막 눈꺼풀이로 이렇게 많이 이제 붓기도 하고 다리가 뭐 코끼리 다리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서 무조건 물 많이 드세요라기보다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클린바디를 그 소개를 하고 전달을 했는데 고객이 자꾸 붓는다 하는 분들은 이분은 그 고객 당사자는 정작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은 신장이 안 좋은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 줄여드립니다. 클린 제로 우리 물병 하루에 이런 또 따뜻한 그 봄이나 여름인 경우에는 최소 4병에서 이렇게 5병도 이렇게 저절로 먹게 되기도 하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 이상을 추천도 드리기도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클린 제로 2병부터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요. 괜찮네. 그러면 3병도 드시게끔 본인이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호전 반응을 이제 분류한 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몸이 가려울 수 있다. 그리고 피곤할 수 있다. 네, 졸릴 수 있고요. 간 수치 일시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수치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이제 안 되고요. 모든 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심하면 이제 구토를 합니다. 네, 눈곱이 날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간의 호전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냄새 거부 반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위에 염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제품을 클린바디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또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지만 조금 양을 조절을 해서 적응을 하게끔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바디를 했는데 위가 기능이 막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아. 속이 쓰려. 위에서 막 열이나 가슴 부위가 답답해. 그리고 뭐 유궤양처럼 통증이 느껴져 하는 거는 다 호전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폐 안 좋으신 분들은 기침을 심하게 할 수 있다. 노란빛으로 가래가 나올 수 있다. 네, 천식 있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가슴과 팔에 두드러기가 난다. 담배 오래 피신 분들 두드러기 그 폐에 찌들어 있던 니코틴이 나옵니다. 네, 20년, 30년 담배 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폐의 호전 반응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등과 목이 가렵고 물집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네, 폐가 안 좋은데 손등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안 좋으신 분들은 배 아프고 설사, 방기, 복부pen만, 트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 네. 피부는 이제 뭐 무좀, 습진,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기미 등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통풍도 요즘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겠죠.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 네, 막힌 데를 이제 뚫는 거잖아요. 이때 막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다가 이렇게 뚫리잖아요. 근데 그 차가 많은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바로 두통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는 더 막힐 수도 있고 콧물이 더 많아지고 누렇고 진한 콧물이 이제 나오죠. 누렇고 진한 콧물이 나오면 여러분 싫습니까? 아니죠. 다 나의 코 옆에 비강이라는 곳에 이 모든 콧물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 근데 축농증으로도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모든 게 뽑아져 나오니 반갑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당뇨 굉장히 많으신데 당뇨의 호전 반응은
네, 두드러기, 네, 약 많이 드신 분들, 몸이 산성체질인 분들이겠죠. 발진, 그리고 부종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잠이 쏟아지고 열도 나고 체중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소변 거품, 그리고 무력감, 피곤하고 일시적으로 혈당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당뇨분들은 호전 반응이 정말 많죠. 왜냐하면 혈관 질환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우리가 하도 당뇨가 이제 많고 이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혈관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다. 혈관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는 게 바로 이제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클린바디를 진행했을 때 호전 반응이 굉장히 여러 그 형태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통 있는 분들 또 많으시죠. 뭐 허리라든가 뭐 디스크를 뭐 포함해서 네, 그리고 뭐 대상포진 네, 포함해서 이런 신경통이 이제 있었던 분들 네, 통증이 더 올 수 있고요. 또 가렵고 심하면 오한이 오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통증이라는 거는 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런 신경이 이제 쫙 퍼지면서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이제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고혈압은요. 코피가 날 수 있다. 네, 고혈압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혈압이 이제 높아진 거잖아요. 피가 끈적해져서 혈압이 이제 높아져서 내 심장에서 콱 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때 코피가 날 수 있고 두통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은 목에 홍반점이나 목이 붓고 가려울 수 있다. 그리고 신장, 방광은 부종이나 다리 저림, 빈뇨, 소변량 증가, 그리고 감기 증상이나 두통, 이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하열, 그리고 고열, 열이 이제 많이 치솟을 수 있고요. 식욕도 감퇴되고 통증과 분비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체질인 분들 클린바디 진행하시면서 너무 졸음이 오고 소변과 방귀가 잦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명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석증도. 네, 이런 분들 더 어지러울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두통 증세나 빈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하고 고지혈이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체중 증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치 상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압이 낮은 분들, 저혈압이나 냉증인 분들은 네, 시리고 오히려 저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차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더 몸이 찰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 그 심한 오한과 몸살기가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나의 냉증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이 발등에 얼음장 얹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리다 하는 분들도 우리 여성분들 출산하신 분들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하시는 분들 두드러기, 피부 발진 나올 수 있고 생리통, 생리불순 있는 분들은 심한 통증과 복통과 요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생리통이라는 것은 생리불순이라는 거는 여성분들 자궁에 열이 뭉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뭉쳐 있으면 통증이 나타나고 또 열증이 나고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클린바디를 진행하면서 심장이 원활하게 더 순환이 되고 이러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두근거리고 또 불안하고 이 경우가 많아요. 입안이 허는 분들도 많고요. 까칠한 좁쌀이 돋고 혀가 트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네,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심장의 열이 또 뭉쳐 있을 때 심장에서 우리가 보통 열이 이 위쪽으로만 자꾸 올라간다 했잖아요. 심장의 열이 뭉쳐 있을 때 이거를 순환을 시키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열이 이 혀로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눈으로도 배출이 되는 거고, 이게 눈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이 더 뻑뻑해진다거나, 그리고
그 자꾸 뭐 코도 마른다거나 입술도 마르고 그리고 혀도 마른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네, 우리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네, 클린바디 진행하실 때 제일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머리가 아파요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막혀 있었던 그 혈관이 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있는 의사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두통이 날 수 있고 열과 코피, 어지러움, 무력감, 혈압의 일시적 상승, 손발이 저리고 어깨가 아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에 이제 A입니다. 네, 눈곱으로, 네, 그리고 혹은 충혈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나의 눈에 모세 혈관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길목이 좁기 때문에 통과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터지기도 한답니다. 이분은 그 경기 광주의 강순단 사장님이신데 1차적으로 호전 반응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휴지기를 겪다가 이렇게 심한 그 2차 호전 반응을 겪게 되신 분이십니다. 네, 이분의 직업은 그 30년 가까이 화학 제품을 이제 취급하셨던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수십 년간 마셨던 그런 화학 물질이 나의 몸에는 쌓여 있습니다. 독소의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배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클린바디를 통해서 배출이 되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까? 네, 이것은 바로 갑상선 호전 반응입니다. 네, 홍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진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두 번째 사진은 무섭다. 이거 부작용 아니야? 이거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당연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네, 믿고 진행하고 옆에서 안내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뇌의 문제 많죠. 요즘 분들 뇌경색, 뭐 뇌출혈, 뭐 뇌졸중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머리에 열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특이하게도 귀가 이렇게 귀에서 진물이 나고 이게 이제 또 열이 배출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 아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이분은 교통사고로 그 병원 생활을 정말 이제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투여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약물을 과다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드러기나 발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 클린바디 이제 진행을 하셔서 감량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가운데 사진은 바로 겨드랑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제 림프의 통로죠. 겨드랑이 밑 그리고 그 서해부라고 하죠. 이렇게 그 가랑이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가려움증이 이제 있으셨습니다. 이분 또한 왼쪽 사진은 겨드랑이 사진입니다. 네, 엄청나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배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그 독소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겨드랑이 또한 또 그 림프의 정말 중요한 이제 통로죠. 우리가 순환이 안 되면 겨드랑이가 점점 먼저 노랗게 변하고 그 다음에 녹색, 나중에는 까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를 들어보면 착색도 많이 되어 있고 독소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 클린바디를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된다니 너무 대단하죠. 네, 이 사진은 한때 암 환자셨던 분입니다. 위의 사진은 클린바디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셨겠죠. 그렇지 않아도 환자신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다 한때더라, 그때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기롭게 호전 반응을 이제 대처를
하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낯선 변화가 와도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 이제 없겠죠. 그리고 수치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수치에 내 감정도 따라가시면 이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수도관을 청소하면 녹물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녹물 없이 수도관 청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증이 심했던 곳은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게 보이는 것 뿐이고 순간적으로 어느덧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이 힘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간혹 제품을 넣고 빼면서 가감 조절하시면서 이 반응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3일간 제품 복용을 중단했을 때 반응이 약해지면 호전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가 끊었는데 일주일이나 끊었는데도 나 계속 아파요 하는 분들은요,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미처 알고 계시지 못했던 여러 염증이라든가 거의 많이 진행되었던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특히 호전 반응이 심할 때는 열들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호전 반응 길어질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린바디를 이제 진행을 하고 클린바디 이후에도 꾸준히 차이은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도 뭐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도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면 혹시나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지 않은지 등등 원인은 너무나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클린바디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식단입니다. 우리가 화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튀기거나 뭐 맵거나 그리고 술, 담배 이런 음식을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 클린바디를 진행한다는 것은 클린바디 효과를 엄청나게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잘 돌보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또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은 끝에 가면 결국은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호전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래, 내가 잘 참아봐야지. 계속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잘 견뎌내면 잘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바디를 진행을 하시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클린바디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 슬기롭게 호전 반응을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전국에 있는 최이은 가족분들에게 클린바디를 통해서 대국민 건강 프로그램이죠. 네, 클린바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전 반응 강의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